2010년 8월 경상북도 영덕군. 무더위를 뒤로하고 산길을 오르고 있는 이들은 서계 20명의 13대 종손인 이돈 씨와 소설가 정동주 선생이랍니다. 그들이 찾은 곳은 석계의 아버지 운하 이함의 묘. 소설에서 주로 역사 속 다양한 삶을 다뤘던 정동주 선생은 장씨 부인과 석계 가문의 삶에 큰 감명을 받아 벌써 20여 년이 넘게 연구를 이어오고 있다. 이번에 그 연구의 결과물인 책 발간을 앞두고 고유제를 올리기 위해 이곳을 찾은 그 백성과 더불어 살며 국인의 철학을 펼쳤던 석계 20년 가문. 작년에 농사 지은 것을 다 풀었거든요. 그게 대략 해서 요즘 얘기는 5,000섬에서 6,000섬 정도 풀었거든요. 이는 이 어른들 집안들이 절대 자랑을 하지 않는 집안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에 묻혀 있었어요. 400년 명문가를 있게 한 구휼 정신과 선조들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전파하는 후손들의 이야기가 있는 것. 경북 영양 석계 20년 가문을 찾아가 보자. 경북 영양군 석보면 두들마을. 언덕 위의 마을이라는 뜻의 두들마을은 1640년 석계 20년이 개척한 후 재령이시 후손들이 모여 살며 집성촌을 이루고 있다. 빼곡히 들어찬 30여 채의 재령이시 고택들. 이 고택들은 공통적인 하나의 특징을 지니고 있는데 바로 지붕의 마감재로 사용하는 바닥 뒤와인 앙화를 설치하지 않은 것이다. 이것은 미완이란 의미로 곧 겸손, 사치스럽지 않게 짓기 위한 재령이시 집안의 전통으로 석계 고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마을의 중심에 자리한 석계 고택. 경상북도 민속자료 제91호인 이곳은 인조 16년 병자호란을 피해 상감벽지였던 두들마을에 운둔한 석계 20명이 살았던 고택이다. 서울에서 과거시험을 보면 과거시험 보기 전에 소문이 나는 거야. 요번에도 석계가 온다. 영남에 석계가 오는가? 온다고. 그럼 보나마나 떨어지겠군. 그럼 시험을 본다? 보면 또 떨어져요. 근데 떨어지고 나면 당선한 사람, 합격한 사람 답안은 안 나오는데 떨어지고 석계 20명의 답안이 나오고. 뭐 왜냐면 너무나 잘 썼으니까. 당시 당파의 영향으로 학식은 뛰어났으나 벼슬길보다는 초야에 묻혀 학문만을 닦았던 석계 20명. 소박한 규모와 검소한 선비정신이 느껴지는 석계 고택은 이러한 석계의 모습과 닮아있다. 지붕 하나에도 선비의 마음을 담았던 석계. 이러한 석계 집안이 존경과 덕망을 얻은 큰 이유는 배고픈 백성과 함께 했다는 데 있다. 두들마을에 유난히 많은 상수리나무. 석계의 가족이 두들마을에 정착한 후 제일 먼저 한 일은 이 상수리나무를 심는 것이었다. 굶주린 백성들의 기민먹이로 불렸던 상수리. 이 상수리가 흉년과 보릿고기로 먹을 것이 없을 당시 비상식량 역할을 했다. 정부인 안동장씨 실기에 의하면 사방의 왕래해운이 풍성을 듣고 모여들어 가마와 솥을 밖에 걸어놓고 죽밥을 지어내어 사람마다 포식하여 보내니 원근에 의탁 없는 가련한 인생들이 부지기수로 찾아들었다 한다. 상수리를 갈아 분말을 만들고 가마솥에 분말과 물을 붓고 끓인 죽으로
하루 200여 명의 백성과 나누었던 석계 집안. 이 상수리죽을 직접 끓여 구유를 몸소 실천한 이가 바로 석계의 아내 안동장씨다. 셋째 아들 가람 이현일이 이조판서에 올라 정부인의 풍계를 받은 안동장씨. 정부인 안동장씨가 두들마을에서 행했던 구휼은 시아버지 운악 이현의 영향이 컸다는데, 우리 시댁 시어른께서 모아놓은 재산이고 곡식 그다음으로 나는 단지 그것을 나누어줬을 뿐이다. 저런 봅니다. 그럼 시어른이라는 분은 어떤 분인가? 전혀 그걸 자랑으로 여기지 않고 많이 가졌다는 것은 이 가진 것을 부족한 사람이, 필요한 사람이 나누어 쓰는 게 재산의 진정한 가치라는 철학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며느님이 그 시아버지 철학을 이어받은 거예요. 이어받았기 때문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알려지는 두려워하는 것은 내 것도 아닌 걸 가지고 내가 자랑하는 사람처럼 되어버리잖아요. 그렇지? 왜 재산이 내 것이 아닌데 그건 하늘의 것이라. 석계의 아버지 운악 이항은 흉년이면 창고를 열어 백성을 구휼하는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곳간 열쇠를 며느리 장씨 부인에게 맡겨 구휼을 행하게 한 인물이기도 하다. 석계 20명이 두들마을에 운동하기 전 살았던 경북 영덕의 충효당. 마당 6천석, 영남 5위의 부자였던 충효당에서부터 자연스럽게 백성 구빈의 정신이 스며든 것이다. 하루 평균 400명에서 500명 정도의 사람들이 일남으로 몰려왔다고. 그래서 상중인데도 불구하고 굵은 제보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창고를 풀어서 사람을 구하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을. 그러니까 이제 작년에 농사 지은 것을 딱 풀었거든요. 그게 대략 해서 요즘 얘기는 5,000섬에서 6,000섬 정도를 풀었다고. 이는 이 어른들 집안들이 절대 자랑을 하지 않는 집안이기 때문에 지금 역사에 묻혀 있었어요. 본관을 떠나 두들마을에 정착한 석계는 충효당의 백성 구휼은 계속 실천했지만 재산은 하나도 물려받지 않았다. 마을의 땅을 직접 개간하며 가난한 백성의 삶을 선택한 석계 20명. 그것은 나름의 이유가 있었는데, 재산을 안 가진 이유가 있습니다. 내 아이들은 검소하고 가난하게 키워야 된다. 그래야 남의 세정을 알 수 있다. 해서 이 마을에 와서 저 바위에다가 낚기대라는 말은 배가 고프면서 즐겨라 한 얘기인데, 너들은 부족한 데서 즐거움을 찾아라 하는 뜻이고, 또 세심대라고 있습니다. 세심대 해서 세계는 바위 쓰는데, 세심대는 글자 그대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청정하라, 남에게 베풀라 하는 그런 뜻에서 바위에다 글을 새겨놓고 신랑매를 키우셨습니다. 언덕 위에 있는 마을이란 이름답게 네 곳의 배로 이루어진 두들마을. 배고픔을 즐기는 곳이란 독특한 이름의 낚기대와 마음을 깨끗이 닦는 곳, 청렴을 의미하는 세심대란 이름은 시대의 주체인 백성과 더불어 살고자 한 석계의 마음이었다. 곧 이런 마음이 백성을 배고픔에서 구제하고 마음으로 안아주는 석계 가문만의 구빈의 철학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그 어둠으로 왔을 뿐이지 인간을 어떻게 무시당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그게 알려졌기 때문에 위로받을 것인 거예요. 거기 띠풀로 이어서 비가 오면 물이 새는 지붕에 그어서 사시는데 그 많은 사람이 왜 왔냐? 그래 보니까 그것도 또 여기서 저는 아까가 도토리나무가 많았다나 도토리나무를 영양석고에다 심어가지고 그 조금 끓여서 나눠 먹고 집에 있는 것도 해서 나눠 먹고 아이들 오면은 아이들도 이렇게 거기 가면은 위로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가난은 배가 고픈 육신의 가난이 아니고 이해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백성을 마음으로 위로했던 장씨 부인. 조선 후기 문신으로 효른 참봉과
공조 좌랑을 지낸 권두이는 가람집에서 안동 장씨를 유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중군자라고 불렀다고 기록한다. 조선조 500년을 통틀어 여성이 군자로 불린 유일한 인물, 정부인 안동 장씨. 그녀가 여중군자라 불린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시문과 서화에 능통했으며 자녀 교육에 귀감을 보였음을 의미한다. 정밀하고 뛰어난 필적의 초소로 쓰인 학발시. 변방으로 떠난 아들을 그리다 상심한 노모를 표현한 이 시는 백성을 사랑하는 장씨 부인의 애민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또한 안동 장씨의 시를 모아놓은 정가보첩은 시, 서, 화에 능한 문인으로서의 뛰어난 재능을 엿볼 수 있다. 장씨 부인의 재능은 석계 20명이 후왕양성에 힘쓰는 데 일조하기도 한다. 석계 초당을 열어 유생들에게 학문을 가르쳤던 석계 20명, 특히 자식들과 자유롭게 토론하는 것을 즐겼는데 같은 주제를 놓고 자식들과 토론을 해요. 토론을 하는 게 아주 토론을 즐기시는 거예요. 자식들하고. 그게 장계양 석계 20명 집안의 가학이라는 집학자 배울 학자. 가학이라는 게 이제 아버지가 글자를 좀 알고 어머니가 글자가 아니라 자식들 글을 가르친다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가장 큰 문제, 장점이 된다면 그 문제를 자식들과 부모가 함께 토론하는 거예요. 머리를 막 떼고. 그것으로서는 아마 한국 17세기 역사상 석계 20명 장계양 그 부모밖에 없어요. 이런 가르침의 결과 아버지 20명과 상일, 휘일, 현일, 숭일, 정일, 융일, 운일의 7아들은 활령으로 불리며 뛰어난 학행을 인정받는다. 그녀가 여중군자라 불리는 또 하나의 일화는 셋째 아들 가람이 쓴 정부인 안동장씨 실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너희들이 비록 글 잘한다는 소리가 있지만 나는 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다만 한 가지 서명을 했다는 소리가 들리면 나는 기뻐하여 잊어버리지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선행을 중요시한 자녀 교육법이 그것이다. 정조 때 와서 최여관께서 영남의 유목을 경연에서 강의를 하시는데 할머니의 학발시와 정가보첩을 보고 하도 소중하다고 해서 극찬을 했습니다. 학발시 같은 경우는 우리의 시 중에 시경의 300여 수 중에 이 할머니 같은 학발시는 보지 못했다고 해서 아주 극찬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유목이 학발시책과 정가보첩 그리고 말년에 쓰신 음식팀이방, 규곤시방 가는 책자가 올해도 저들 집에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장씨 부인이 남긴 또 하나의 보물, 음식디미방. 음식디미방은 음식의 맛을 아는 법이란 뜻으로 정부인 안동 장씨가 70이 넘은 나이에 저술한 한글로 된 최초의 음식 조리서이다. 며느리와 시집간 딸이 늘 가까이 두고 바라는 마음에 한글로 책을 쓴 안동 장씨. 이 책이 이리 눈이 어두운데 간신히 썼으니 이 뜻을 알아서 딸 자식들은 베껴가서 이것을 수히 뜯어보아라. 이제 아주 가져갈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책을. 그럼 이 책의 주인은 반드시 종가에다 두고 베껴서 가서 보라. 아주 미래를 벌써 여러분이 벌써 생각하신 거죠. 여기 아주 특이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뒤편에 보면은 이 왕건이 시를 인용해서 썼는데 3일 입주하 세수 작힌다. 그러면 보통 이제 여자들이 이 시집을 가서 3일 만에 부엌에 내려가서 국을 끓이는데 시어머니의 식성을 잘 몰라서 소구를 시켜가지고 이 국이 간이 됐습니까 하는 시어머니에게
승낙을 받아서 상을 치는 겁니다. 146가지 음식 조리법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 조선시대 음식 문화를 알려주는 지침서가 되고 있는 음식 디미방. 특히 화려함보다는 주위에서 쉽게 구하는 재료의 서민적인 음식들은 백성을 위하는 정신과 그 마음이 오래도록 이어지길 바란 가족과 사회에 남긴 정부인 장씨의 마지막 나눔 방법이기도 하다. 보면 그 방법들이 지금 현대 이제 의학적으로 굉장히 건강에 맞는 방법이 되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면 단순한 먹거리를 쓰신 조리서만은 아니다. 의학서이기도 하고 굉장히 가슴으로 느끼게 하는 감동을 주는 그 배움이 많죠. 상세한 어떤 부분은 상세한 기록이 적혀 있지 않지만 음식을 하면서 느끼게 하는 철학사 같은 귀한 의미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두들마을 내에 위치한 한옥체험관. 이곳에선 음식 디미방의 옛맛을 지키기 위한 활동이 활발히 펼쳐지고 있다. 영양이 사는 주부 20여 명으로 구성된 음식 디미방 보존대 회원들. 전문가와 함께 복원에 성공한 음식 디미방의 맛을 두들마을을 찾는 이들에게 선보이고 있는 것이다. 17세기 양반과 한식의 담백하고 개운한 맛이 특징인 음식 디미방 음식들. 보존회가 현대인의 입맛에 맞지 않을 수도 있는 옛맛을 고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해야지만 가지가 잎이 무성하게 자라듯이 이 식문화를 바탕으로 해서 접목된 변화는 필요하겠지만 발전을 위해 한다라면 그런 건 필요하겠지만 언젠가 너무 달라지지 않을 만큼 그 우리나라 원리 뿌리는 지켜야 우리나라가 음식이 다른 곳은 없죠. 그랬을 때만 우리나라 진정한 우리나라 음식 맛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럴 때 또 너무 많이 달라져서 또 잊어버리면 다시 여기 와서 우리나라의 원래 식문화의 문화를 배우고 바로 알고 또 발전을 위한 접목을 한 이제 오신 분의 입맛에 맞는 그렇게 접목된 음식을 만들어 가지 않을까. 그래서 어느 것은 이곳은 진정한 우리나라 식문화의 근원이기 때문에 뿌리처럼 튼튼히 지켜서 이제 너무 달라져서 멀리 가지 않고 또 발전을 하면서 다시 또 익히고 이렇게 돼야지 교과서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완성된 음식이 차려질 동안 회장님의 음식 디미방 소개가 이어진다. 원래 음식 디비방의 조리사 들어보셨어요? 음식 디비방이라는 조리사 이런. 예, 그 사람이 예전에 이곳에 사시던 722년에 사시는 할머니께서 쓰신 조리서입니다. 이 조리서가 얼마나 귀중하냐면 동양 책에 체계화된 최초의 조리서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에만 해도 서양에서도 이렇게 상세한 기록이 적혀있는 조리서가 그렇게 드물었다고 합니다. 한눈에 보기에도 정갈하고 맛깔스러운 음식들이 항상 가득 차려지며 손님들은 음식에 담긴 정성과 선조들의 지혜를 되새긴